예, 오늘 우리가 농사 짓고 살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청년들과 같이 농사 짓는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같이 농사 짓는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그 20대부터 전업으로 농사를 좀 지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저 지금은 이제 춘천에 있는데 근처에 있는 화천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전업으로 좀 그 농사를 시작했고 저희가 갔던 동네가 애호박, 오이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생산하는 단지여 갖고는 그 당시에 이제 애호박과 벼농사 이런 것들로 시작했고 뭐 아니 옥수수나 들깨 이런 것들도 같이 농사를 지면서 한 10년 가까이로 좀 전업으로 농사를 좀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춘천에 나오면서 한 4, 5년 정도의 다른 일을 좀 하게 되면서 그때도 이제 어떻게 지내지? 그러다가 그래도 좀 농사는 계속 좀 짓고 싶고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청년 농사를 이야기하다라는 이야기 자리를 좀 만들었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뭐 대학생들 그리고 뭐 이제 텃밭 농사를 좀 하고자 하는 분들 좀 이제 젊은 분들과 같이 모여서 이야기들을 좀 나누는 기회들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때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뭐 이제 결국은 이제 농사를 좀 저어보자. 그 텃밭 농사를 좀 해보자. 이런 고민들로 하면서 이제 저희 이제 그 지역에서 텃밭 농사 활동들을 좀 짓게 되었습니다. 그냥 조그맣게 땅을 좀 얻어갖고는 농사를 좀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좀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이들과 같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기회들도 얻게 되었고 지금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협동조합도 지금 시작한 지 한 10년 정도가 좀 넘어가는 상황이고 이렇게들 운영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농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그 전업으로 시작할 때 정말 이제 사판자루 없이 그냥 시작을 했습니다. 뭐 요즘에 이제 농사 지으려면은 뭐 스마트팜부터 해서 다양한 것들이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대이긴 한데 뭐 그 당시에도 뭐 마찬가지긴 했지만 사판자루 없이 그냥 화천이라는 지역에서 농사를 시작했고 그때 이제 청년 농부라는 단어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제 청년 농부들이 조금 더 많은 이제 좀 관심과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 양성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은 좀 적었던 시대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작들 했고 몇 명이 안 됐던 그 상황들 속에서도 같이들 좀 공유를 하고 시작들 하지 않았나 싶었고요. 이러면서 요즘은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은 청년들한테 월 100만 원씩의 정착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해갖고 한 3년 정도 지원을 하는데 그 당시 그런 돈들과 제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 것만 있어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 좋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했던 시기들이었죠. 그러면서 꾸준하게 어쨌든 저희가 텃밭 농사를 질 때도 그랬고 청년들과 같이 하는 일들을 좀 계속 고민하고 있었고 지역에서 저희 이제 춘천은 이제 지역이 대학이 네개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타지에서들 오신 분들도 대학 생활을 하고 나서는 일자리 때문에 대부분 떠나가는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일자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지역에 정착하는 일들이 많지 않았고 특히 이제 농업과 농촌에서는 더욱더 정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었죠.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 그 지역에서 농업과 농촌을 통해서 정착을 하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무엇을 같이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지내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런 도중에 좀 지역에서 우리가 같이 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기 위해서 3년인가 4년 전에 퍼마컬처 디자이너 코스를 좀 진행하면서 그 당시에 두 가지의 결과물을 좀 내었었습니다. 지역에서 청년들이 정착하고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환마을 춘천을 선언하는 일 두 가지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지역에 좀 거점을 만들자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전환마을 그냥 선언해서 뭐라도 좀 해보자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그 이후에 벼를 농사를 같이 짓는 일들을 좀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들깨를 심는 일들도 했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들깨 원정대라는 이름을 통해서 같이 들깨 농사를 짓기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거점 공간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보이시는 곳처럼 살피 텃밭이라는 공간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협동조합이 한 10년 가까이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토지와 관련, 이렇게 농사와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되는데 매번 땅이 없다 보니까 생각지 않게 2, 3년마다 짐을 싸갖고는 옮기는 일들이 계속 발생되었고 그중에서 좀 안정적인 공간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에서 요 이 공간을 하나 장기 임차를 해갖고는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2년 전부터 이것들을 만들어서 운영들을 하고 있고 이 공간에서는 청년들의 활동들 그리고 퍼마컬처 활동 그리고 아이들과의 교육 활동들을 주로 이제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을 계속 좀 꾸며나가면서 청년들의 거점 공간이 되는 것들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고민들을 해가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피 텃밭이라는 공간에서는 이런 일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기록해뒀던 모습들입니다. 그 이제 청년들과 하는 일들이 있어서 아까도 이제 그 대전에 이제 첨지께서도 소개했지만 사회적 농업이라는 것들이 있고 과연 농업이 사회적인가? 이런 고민들로 해서 좀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농업은 사회적이야라고들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정말 사회적인가라는 고민들도 하고 있고 그것들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작년 24년도에는 이 청년들과의 농사를 좀 더 짓기 위해서 어쩌다 농사라는 이제 협업 농사를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퍼마컬처 디자이너 코스를 통해서 그 다음해 년도에는 논농사를 짓고 그 다음 이제 들깨 농사를 짓고 그랬었는데 이게 약간씩은 이 청년들과의 활동들을 조금씩은 이제 단계별로 좀 성장해가는 과정들이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참여했던 참여자들도 있었고 이 과정에서 조금 더 농사를 짓고 뭔가 농촌에서 살아보자 하는 고민들을 가졌던 분들도 계셔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 그래 우리 같이 농사져서 수익이 생기는 거를 좀 같이 나눠보기도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쩌다 농사라는 것들을 진행했고요. 이 과정에서 쌀농사와 그리고 밭농사를 지었고요. 쌀 한 5천 평 그리고 이렇게 밭농사 한 5천 평 이렇게 좀 짓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땅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쌀 1,200평과 그리고 밭농사를 그때 한 그것도 한 1,200평 정도 이렇게 좀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좀 경험했고 한 해의 농사들을 진행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것들을 좀 진행하면서에 대한 고민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쌀농사는 이게 두 종류를 지었는데 하나는 이제 찹쌀, 친환경 찹쌀과 그리고 토종벼를 길렀습니다. 토종벼는 저희가 계속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도시농업을 하면서 계속 좀 다뤄왔던 일들이었고요. 그것들을 뭐 최종포 수준을 조금 더 그리고 혹은 아니면은 빌릴 수 있었던 논을 전체를 심어서 길러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토종쌀을 좀 소비하거나 이런 일들이 쉽지가 않아서 지금은 최종포 정도의 수준을 좀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저희 같이 참여하셨던 한 분께서 양조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이 쌀을 가지고서 막걸리를 만들어 보시겠다 해서 토종쌀을 한 500평 그리고 찹쌀을 한 700평 정도를 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찹쌀은 저희 기존에 그 학교급식용으로 해서 납품을 하게 되었고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손으로 좀 작업을 좀 하게 되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그 물고랑을 만드는 일들도 같이 해봤고요. 그리고 이 토종벼들은 조금 이제 종류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손으로 심는 일들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초기도 처음 다뤄보신 분들도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이제 풀을 좀 베어주는 일들을 좀 하고 해보니까 어, 어, 이제 익숙치 않았지만 천천히 좀 배워가면서 하게 되었고요. 처음 여기 지금 노란 티를 입고 계신 분은 처음에 이제 예초기 작업을 하고 나서 밥 먹으러 갔는데 손을 계속 떨면서 1시간 동안은 손을 떨면서 밥을 먹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기계를 다루는 일들 이런 것들 좀 익숙해지면서 그런 것들 익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쌀은 결국은 좀 수확을 해서 좀 지냈는데 작년에 저희가 보통 이제 그 무농약으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화학 비료도 사용을 하는데 작년에는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유기질 비료만 좀 사용하다 보니
사용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예년보다는 조금 줄어들긴 했었고, 그리고 토종쌀도 약간 수확 시기를 조금 늦춰서 그것도 좀 수확량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잘 수확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양조장에 그 대표님께서 밀을 좀 심어 놓으신 게 있어서 그것들을 같이 좀 수확을 하러 가서 멀리 가갖고는 좀 수확을 해갖고 와서 이 밀은 그 양조장에 술을 만드는 누룩으로 만들어서 좀 같이 좀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그 메밀을 지역에서 또 막걸리 담그시는 분이 다른 분이 또 계셔서 그럼 우리 한번 메밀도 심어볼까? 그래갖고는 같이 밭을 만들어서 메밀 씨앗을 뿌리고 만드는 일들도 해봤습니다. 이 뭐 여기 보시는 트랙타나 혹은 아니면 이양기 같은 것들을 처음들 달아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천천히 한번 기계 작업들도 해보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익혀 나가게 되었습니다. 메밀이 잘 자라서 이렇게 하얗게 예쁘게 꽃도 피었는데 어, 거의 좀 작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쭉 둘러보니까 다른 곳들도 메밀을 좀 심었던 분들이 계시는데 생각보다 작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좀 저기 하지 않았나 싶고 생각보다 이게 기계로 수확을 하지 못, 이게 수확을 못하고 손으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뒤에 이제 정리하는 작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사람들이 왜 기계를 쓰고 그러는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더 알게 되고 하지 않았나 싶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그 토종 시드림으로부터 들깨를 받아서 지난번에 이제 들깨 원정대를 23년도에 하고 작년에도 같이 이제 농사를 좀 짓게 되었고요.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사 짓는 것들은 가능하면 뭐 친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들은 뭐 풀을 좀 잡기 위해서 비닐을 전체를 씌운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최대한의 노동력을 좀 줄이는 일들을 좀 해보려고 해서 여기도 비닐을 많이 씌우고 이제 들깨를 심었고 생각보다 잘 자라갔구나. 이제 들깨 잎들도 이렇게 좀 수확을 해보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수확을 해서 조금씩 좀 포장해서 지역에 직매장에 내보는 일들도 해보았습니다. 이게 되게 작은 규모이고 많지 않아요. 그때 한 50봉 정도를 갖다 냈는데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셔서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팔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팔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경험들을 좀 하게 되어서 이렇게 해서 파는 과정들을 한번 같이 경험해 보는 정도. 이거를 팔아갖고 그때 한 5만 원도 안 됐던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파는 일들도 같이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름철에 갑자기 그 밭을 좀 구하게 되어서 배추를 좀 심게 되었는데요. 한 8월 초에 밭을 이렇게 동네 분이 써는 거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당시에 심을 수 있는 게 배추밖에 없어서 같이 배추밭을 한여름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산 밑에 있었고 그 밭이 조금 묵어 있어서 그것들을 로타리 치고 바로 이제 비닐을 씌웠는데 정말 8월 올해 아니 작년에 9월 달까지도 덥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땡볕 아래서 저 그 비닐을 씌우고 밭을 만들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다들 이제 더위에 지쳐갖고는 헉헉대면서들 만들었었는데 그러다가는 갑자기 또 비가 쏟아지면서 밭을 비닐을 씌우기도 하고 배추 심을 때도 비가 엄청 쏟아져 갖고는 좀 다들 좀 고생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추를 좀 심고 났고 작년에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배추 가격이 엄청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갖고는 저희가 심고 나서 한번 좀 이렇게 죽어갖고는 한 10판 정도 가까이 좀 떼우기는 했는데 배추가 엄청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막한 포기에 5천 원, 막 6천 원 이런 얘기들 해서 우리는 돈을 버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다들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았었는데 생각지 않은 변수가 발생되었습니다. 산 밑에 있다 보니까 고라니들이 내려오고 고라니들이 저 배추들을 반씩 이렇게 잘라먹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급하게 좀 밭을 구하게 되어 갖고는 이제 배추밖에 심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긴 한데 고라니가 이렇게 처참하게 아주 다 갉아먹을 줄은 몰라 갖고는 이거 어쩌지 하다가 좀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수확을 조금 하게 되어 갖고는 조금 하고 마무리했었는데 조금 약간의 기대감과 다들 좀 아쉬움들이 같이 좀 존재했었던 농사였던 상황들입니다.
이래저래 해갖고는 그렇게 농사 지었던 것들을 같이 마무리하고 하면서 이 여기 참여하셨던 한 분께서 지역에서의 이런 그 농부들의 네트워크 파티를 좀 같이 열어보자라고 해갖고는 저희 살피텃밭에 사람들을 좀 모시고서 같이 공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음식도 만들어서 나눠 먹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한 해를 좀 같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저희 이제 농사를 이렇게 작년에 이제 어떤 농사를 시작하게 된 거는 그냥 같이 좀 돈 모아갖고 농사 짓고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 수익이 생기는 것들은 같이 나눌 수 있지 않겠니? 라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농사에 대한 경험들을 하고 기술들도 배우고 그리고 같이 좀 어, 협력하는 일들을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실제로 지역에 좀 농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돈을 정말 많이 들여갖고는 스마트팜이나 이런 정도의 시설을 갖추거나 혹은 아니면 스마트팜까지는 아니어도 대규모의 자본들이 들어간 농사들을 많이 짓거나 혹은 아니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셔갖고는 사람도 관계도 없고 그리고 돈도 없어서 이제 매번 이제 맨 땅에 헤딩하는 이런 사람들 정도의 이렇게 좀 구분되지 않는 상황들에서 그래도 조금 후자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뭔가를 모색하고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지만 어쨌든 저희도 전체적으로 농사에 대한 기술들과 경험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큰 돈, 작은 돈도 벌기는 좀 쉽지 않았다라고 해서 작년에는 어쨌든 좀 돈이 조금 남기는 해서 그걸 가지고 올해 시드머니로 좀 사용을 하기로 했지만 그런 좀 일련의 좀 시행착오들이 좀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정리를 좀 쭉 해보고 1년을 좀 같이 회고를 해보니까 어쨌든 함께 해서 좋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농사를 처음 그냥 막연하게 좀 기대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뭔가를 이제 시작을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도 계시긴 했었는데 그런 분들이 같이 농사라는 것들을 해볼 수 있었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들과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것들이 어쨌든 좀 큰 성과가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20대에 농사를 시작했고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지금 농사를 좀 짓고는 있는데 그 당시와 지금 또 이제 농사를 시작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많은 좀 차이들이 좀 존재한다고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만 해도 뭔가 1차 농산물들을 주로들 생산들을 이제 접근했다라면은 지금 1차 농산물은 숫자가 거의 적고 가공 그리고 창업 이런 쪽으로 많이들 고민하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아까도 얘기 드린 대로 자본이 많이 투여될 수밖에 없는 농업의 형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런 갭들을 좀 느끼면서 이 사람들과 그럼 어떻게 하면 농업과 농촌이 조금 더 만날 수 있는 계기들이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계속하게 살고 있고요. 저도 이제 지금 40대 초중반 정도가 됐지만 앞으로 이 청년이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청년들과 무엇을 도모하는 일도 이제 몇 년 남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남은 시간들 동안 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좀 찾아보자라고 고민하고 있고요. 이분들 작년에 참여하셨던 분들과 이야기를 쭉 정리하고 올해도 무엇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일단은 작년에 하셨던 분들이 다 올해도 이 참여를 하시겠다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2월 달 동안 올해는 어떤 농사를 지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는 소박하게 1인당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를 벌자. 그리고 시간도 이렇게 많은 투여보다는 정해진 시간 안에서 효율적으로 좀 해보자. 그리고 좀 더 주도적으로 이것들을 운영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조금은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 농사를 같이 짓는 것들은 어찌 보면 이제 농촌과 농업에 좀 인입하는 초기의 형태로 해서 경험과 과정들을 통해서 창업으로 혹은 아니면 자기의 전업 농으로 혹은 귀농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끔 하나의 시작 단계로서 하는 것들이 어떨까 이런 좀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 정형화되고 뭔가 이게 효과나 이런 것들도 분석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계절을 따라서 농사일을 쫓아서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이제 3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감자 농사를 준비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6명이 같이 하고 있는데 2명만 딱 추가로 더 모집을 해갖고는 진행을 좀 하려고 하니까 혹시 저희 매주 월요일마다 아침에 모여갖고는 12시까지만 딱 농사 짓고 밥 먹고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주일에 한 번씩 춘천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른 지역 분들도 환영합니다. 그래서 춘천을 좀 더 둘러보고 이야기들 나누면서 이 농업과 농촌을 통해서 관계 맺기를 시작해 보실 분들은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저희는 뭐 이렇게 되게 다 무일푼이라서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은 의미에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어, 구성원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그 관련된 가공이나 혹은 아니면 창업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계셔서 이제 창업 관련된 이제 아이템, 사업 계획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들 하고 계시면서 서로 정보를 나누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농업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들이 농업과 농촌으로 연결되는 지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요즘에 좀 고민은 이제 이 과정들이 체험이나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의 경험이 되고 꼭 농업과 농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것들이 자신의 삶에 좀 반영되는 일들이 꾸준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게 물론 돈도 많이 됐으면 좋겠다 싶긴 하지만 좀 후자는 아직은 좀 쉽진 않지만 이런 일들을 좀 계속 고민하고 지속해 나가고자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 뵌 분들 정말 반갑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들과 정보들 교류하면서 오프라인으로 또 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